자,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141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1쪽을 보면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서론, 본론, 결론이 드러나도록 논설문을 써봅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139쪽에 여러분들이 한번 써봤죠? 잘 모르겠는 사람은 선생님이 화면에 보여준 거대로 썼을 테고, 자기가 한번 생각해 볼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한번 써봤을 것입니다. 자기가 문제 상황을 정하고 거기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3개 이렇게 해서 써봤을 거예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한 편의 논설문을 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자, 선생님과 함께 쓸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은 각자 숙제로 써서 사진으로 찍은 다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출은 어디에 하면 될까요? 그렇죠, 위드랑 과제방에 하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 예시로 한번 써본 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람직한 스마트폰 이용 습관을 기르자. 자, 이게 제목입니다. 자,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생활이 편리해지고 소통이 원활해졌다. 하지만 모바일 게임이나 채팅, SNS에 빠져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을 알고 바람직한 이용 습관을 기르기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 첫째,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은 건강에 해롭다. 스마트폰 불빛이 수면 유도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여 수면 장애를 일으킨다. 또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할 경우에는 목 뒤가 자꾸 저리면서 목뼈가 휘는 거북목 증후군이 발생하고 시력 저하, 안구 건조증이 나타날 수 있다. 둘째,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은 일상생활의 장애를 유발한다. 스마트폰에 매달려서 해야 하는 일을 미루거나 제대로 해내지 못하기도 하고 나아가 규칙적인 생활이 힘들어진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심리적 불안감과 우울감을 느끼기도 한다. 자, 셋째,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은 사람들과의 소통을 단절시킨다. 같은 공간에 있더라도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하는 시간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 이러한 현상은 의사소통 능력과 원활한 대인관계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자, 이제 스마트폰은 일상생활에서 그 쓰임새가 매우 다양해져 무조건 사용을 억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제한을 두고 스마트폰 이외의 운동이나 취미 활동 시간을 늘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시간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 스스로 사용 시간을 조절하기 어렵다면 시간 관리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바람직한 스마트폰 이용 습관을 길러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자, 이렇게 한 편에 주장하는 글을 여러분도 각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요 주제는 자유예요. 자유. 요 주제는 자유예요. 자, 요 주제를 정하기 어려운 사람은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정해준 거 뭐가 있었나요? 자,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저번 시간에 뭐 정했나 한번 볼까요? 뒤로 가서. 자, 우리 저번 시간에 139쪽에 자, 똑같은 거 있네요. 바람직한 스마트폰 이용 습관을 기르자. 자, 요걸로 했어요. 자, 근거로 뭐가 있어요? 건강해롭다. 자, 이번에 일상생활의 장애를 유발한다. 세 번째, 사람들과의 소통을 단절시킨다. 요걸 했네요. 자, 자기가 생각해내기 어려운 사람은 요걸 바탕으로 해서 자, 한 편의 글을 써보고,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걸로 한 편에 주장하는 글을 써서 위드랑에 올려보세요. 자, 그리고 요거 선생님 한번 분석해 줄게요.
자, 여기까지, 자, 여기 문단 나누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 이렇게 기역자, 자, 여기 이렇게 다 알겠지만, 자, 요만큼이 서론이에요. 서론. 자, 서론인데, 자, 봅시다. 자,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생활이 편리해지고 소통이 원활해졌다. 하지만 모바일 게임이나 채팅, SNS에 빠져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자, 여기 요만큼까지 뭐를 설명했어요? 사회적인 현상, 자, 문제를 지적하고 있죠. 그 다음에 따라서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을 알고 바람직한 이용 습관을 기르기에 노력해야 된다. 자, 요거는 뭐예요? 요거 주장하고 있죠. 주장.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본론이에요. 첫째부터. 자, 첫째,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 습관은 이론에 해롭다. 자, 여기까지 뭐예요? 근거죠. 근거 1, 근거 1에 대해 근거 1이죠. 근거 1을 주장하고 있어요. 자, 스마트폰 부피를 우수하면서 호르몬 분비의 분비를 억제하며 수면 장애를 일으킨다. 또한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할 경우 목뒤가 자꾸 저리면서 목뼈가 휘는 거북목 증후군이 발생하고 시력 저하, 안구 걱정이 나타날다. 근거 1에 대한 뭐예요? 근거 1에 대한 보충 설명. 근거 1에 대한 다시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근거 1에 대한 다시 또 근거 1에 대한 예시, 근거 1에 대한 보충 설명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본론 둘째 하고 있죠. 둘째,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은 일상생활에 장애를 유발한다. 이렇게 하고 근거에 대한 또 뭐를 제시하고 있어요? 근거에 대한 근거, 스마트폰에 매달려서 해야 하는 일을 미루거나 제대로 하지 못하기도 하고 나아가 규칙적인 생활이 힘들어진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심리적 불안감과 우울감을 느끼기도 한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본론 또 어떻게 돼요? 셋째, 여기까지 본론이에요. 자, 지나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과의 소통을 단절시킨다. 자, 근거죠. 근거, 주장에 대한 근거. 요 근거에 대한 또 뭐를 설명하고 있어요? 근거를 설명하고 있죠. 자, 같은 공간에 있더라도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하는 시간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 이러한 현상은 의사소통 능력과 원활한 대인관계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자, 이렇게 또 근거에 대한 근거를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요거 근거에 대한 근거는 자료를 찾아봐도 되고 예시로 해도 되고 자기 어떠한 뭐 뉴스를 참고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근거에 대한 근거를 다시 제시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까지 본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결론. 자, 이것도 다 문단 체크 이렇게 해야 돼요. 본론. 자, 그리고 보통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해서 근거 보통 3개를 제시하죠. 근데 근거 2개도 제시해도 됩니다. 근거 하나가 너무 길 경우에는 2개를 제시해도 됩니다. 보통 4개는 어떨까요? 4개는 너무 많아서 보통 2개나 3개, 제일 많이 제시하는 거는 3개가 되겠고 보통은 2개도 많이 합니다. 근데 아직 배우는 단계에서는 3개가 적절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결론이죠. 결론. 자, 이제 스마트폰 일상생활에서 그 침투가 매우 당해져 무조건 사용을 억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일상생활을 지장해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제한을 두고 스마트폰 이외에 운동, 취미나 시간을 늘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당부의 말이죠. 당부. 스스로 사용 시간을 조절하기 어렵다면 시간 관리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 바람직한 스마트폰 이용을 길러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에 빠진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자, 다시 한번 주장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보면 양이 서론 적고 그 다음에 본론이 제일 길고 그 다음에 결론도 서론만큼이거나 아니면 약간 길게 써야 되는데 이거는 결론을 약간 길게 썼어요. 네, 결론 이렇게 길게 쓰진 않아도 되고 서론과 비슷하게 쓰면 됩니다. 알겠죠? 제일 긴 건 어디가 제일 길어야 된다? 본론이 제일 길어야 된다. 서론이 제일 길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서론에 대한 주장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소리가 돼요. 그래서 본론이 가장 길고 서론과 결론은 비슷한 양으로 쓰면 된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숙제를 위드랑에 제출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142쪽. 자, 쓴 논설문을 모든 친구들과 바꾸어 읽고 글에 쓰인 표현이 적절한지 판단해 봅시다. 객관적인 표현을 썼는지 살펴봐야 해. 자, 우리 친구 거 볼 수가 없으니까 요거 중요한 것만 체크해 볼게요. 객관적인 표현을 썼는지 체크해 봐야 돼. 자, 그 다음 모호한 표현이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겠지? 자, 모호한 표현은 안 된다. 주장하는 글에서는 모호한 표현은 안 됩니다.
단정하는 표현을 썼는지 확인해야 해. 자, 여기 빈 공간에다 단정하는 표현 한번 써보세요. 단정하는 표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 다음. 자, 7번. 자, 자기 쓴 논설문을 발표하고 친구들의 발표 내용을 들은 뒤에 평가해 봅시다. 자, 주장이 가치 있고 중요하다. 자, 여기만 동그라미 쳐볼게요. 같이 볼 수가 없으니까. 근거가 주장과 어떻게 해야 돼? 관련이 있다. 근거가 주장을 어떻게 해야 돼요? 뒷받침해야 된다. 자,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적절해야 된다. 자, 그 다음 넘겨볼게요. 자, 이 단원에서 공부한 내용을 되돌아보며 알맞은 말을 네모 안에 써봅시다. 뭐에서는 글쓴이가 글을 쓴 문제 상황과 글쓴이의 주장을 밝힌다. 서론에서는, 자, 그 다음 어디? 본론에서는 주장의 적절한 근거를 제시한다. 결론에서는 글 내용을 요약하기도 하고 글쓴이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다. 자, 오늘 무엇을 배웠나요? 자, 직접 한번 써볼게요. 자, 이거 너무 많으니까 선생님 밑줄 친 것만 한번 써볼게요. 143쪽 빈 공간에다가. 자, 다양한 주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논설문의 특성을 생각하며 글을 읽었습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논설문의 특성. 서론, 본론, 결론이 있고 서론의 특징, 본론의 특징, 결론의 특징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자, 내용의 타당성과 표현의 적절성을 판단합니다. 내용의 타당성, 표현의 적절성을 판단하였습니다. 자, 주장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알맞은 표현으로 논설문을 쓴다. 주장에 대한 어떤 걸 써야 된다? 타당한 근거. 자, 넘겨볼게요. 넘기지 말고 새롭게 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주장에 대한 근거가 적절하면 다양한 주장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양한 주장을 존중. 논설문의 특성을 알았습니다. 근거의 타당성과 표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주장을 정해 타당한 근거와 알맞은 표현으로 논설문을 쓰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자, 요거 하나만 적어보세요. 다양한 주장을 존중해야 된다. 자, 그 다음 자, 우리 고민을 해결하려고 쓴 논설문을 신문사에 보냅니다. 신문에서 주장이 나타난 글을 찾아 읽습니다. 자, 신문 한번 읽어볼게요. 신문 중요하다. 자, 어린이 신문에서 글쓴이의 주장을 찾아봅시다. 자, 교실이나 학교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 내 주장을 말합니다. 교실이나 학교에서 일어난 문제. 자, 이런 게 얘기 되겠죠. 생활 속에서는 여러분들 신문 잘 안 볼 수도 있겠지만 인터넷 기사는 볼 수도 있죠. 신문. 그 다음에 교실이나 학교에서 일어난 문제. 자, 이렇게만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번 시간에 주된 거는 여러분들이 글을 써보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수업 시간을 마치도록 하고 우리 힘들겠지만 글을 써서 제출하면 담임선생님들이 다 읽어보고 잘 썼나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